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동교육과정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게 된 권현범 선생님입니다. 자,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대면하여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기회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왜 기회이냐면 우리가 선생님이면 대면하여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수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를 미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교사가 미래 교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배움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고 또 어디에서 또 언제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교재 같은 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점 지원센터에 보면 너도 나도 공동교육과정에서 아마 광역형으로 그죠? 광역원 공동교육과정을 신청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물론 동방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하시지만 그래요. 자, 너도 나도 이제 고등학교 저는 뭐 소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계획서를 다운받으시면 자,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학년도 1학기 광역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죠? 왜 지원하게 됐는지를 댓글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그죠? 자, 공동교육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다고요? 수시에서 자, 교육 관련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죠. 비슷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미리 전공 적합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전공 적합도. 미안합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만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봅시다. 그죠? 자, 네이버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 대전시만 공동교육과정을 하느냐? 찾아보면 아니란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보면 여기 캠퍼스형도 있고 너도 나도 온라인 세종, 참학역 캠퍼스 세종 참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봅시다. 수만이 카페에서는 뭐 공동교육과정을 들을까요? 듣지 말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부터 공동교육과정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썩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들리는 말로는 3년 동안 한 4과목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시도 한번 보여요. 타시도. 여기 봅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한번 열어봅시다.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느리니까 그 아래 전북교육청에서도 역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좀 느리네요. 자, 전라북도에서는 96개구를 대상으로 12억, 돈 많이 추가하네요. 그러면서 뭐 정읍, 남원, 기타 등등 하더라 라고 해서, 근데 왜 이 공동교육과정이 중요하냐?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공동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공동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 자, 뭐니 해도 다른 시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이유를 개인적인 측면과, 그죠? 또는 입시 위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미리 전공을 체험한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의미뿐만이 아니라 입시에서 있어서는 수시에서 종합 전형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공주대학교 입사관들하고 또는 충남대학교 입사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공동교육과정을 한 해와 안 한 학생을 두고 보자면 한 학생한테 좀 더 많은 점수가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죠? 왜 그렇다면 입시에서 유리하냐면 당연하죠. 그죠? 자, 더 많은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과목을 이수했다는 거죠. 그만큼 고등학교 때 노력한 증거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시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라든지 뭐 캠퍼스형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유튜브로 생중계 강좌 설명회부터 해가지고 신청을 4월 7일부터, 우리도 4월 8일부터 했죠. 해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시 봅시다. 교육 정책적으로 따져보자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볼 때쯤이면 그죠? 2025년도가 넘어가죠. 2025년도에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마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전공 단위를 선택해서 아마 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공동교육 과정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되었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입사관이 물어봤습니다. 공동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왜 배웠는지, 이 왜 배웠는지를 개인적인 측면, 입시적인 측면, 교육정책적 측면, 물론 입시적인 측면은 빼야 되겠죠. 개인적인 측면과 교육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면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육학에 대한 수업 운영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점 학교가 대전상업정보고등학교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온라인으로 4월 14일부터 제가 6월 2일까지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상황이 호전돼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대략 5월 19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상황을. 자, 그렇다면 자, 고등학교는 대전상업 아니죠? 대전정보고등학교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대전상업정보고등학교요. 자, 보통 학생들이 둔산여고에서 오는데요.
둔산여고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도 오죠. 그죠? 자, 둔산여고에서 여기까지 조금 이렇게 봅시다. 이게 자, 둔산여고에서는 대략 직선거리 2.7km, 그리고 대전고에서는 대략 요쯤에 있죠. 대전고가 6.4km. 뭐 그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뭐 호수돈 요것도 있고요. 주변에 괴정고등학교도 있고요. 자, 전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보문고등학교도, 중앙고등학교도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그죠? 3km 내에 많은 고등학교가 굉장히 포진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학교 위주로,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잘 컴퓨터가 느려서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제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자,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가르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하라고 한다면 딱 하나를 들 수 있어요. 바로 그쵸, 교육적 사고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본 수업에서의 최종 이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교육적 사고력 배양입니다. 그죠? 배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론 설명 플러스 우리가 실제로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모의 수업을 시연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평가, 이걸 어떻게 보면 장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론 설명은 뭐가 있을까요? 이론 설명은요. 자, 이론 설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다 하나부터 합시다. 사례 분석, 교육 사례 분석. 자,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정한 모의 수업에 대한 평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론 수업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봅시다. 이론 수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수업은 화요일 날 3시간씩 11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석이 2번 있으면, 2번 있고 지각이 2번 있으면 이 수업은 페일이 됩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수업은 화요일에 진행. 그죠? 자, 2번 결석이면 fail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까지 뭐 학교에 끝나서까지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학교 끝나고 나서 다시금 수업을 들으러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력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이수했다는 것은 그러한 인내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간의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요. 아니면 같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택시를 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자, 여튼 그렇게 해서 출결이 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2번 결석이면 이제 우리가 8번까지, 8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9시간부터는 이제 fail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이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올라갑니다. 그지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그죠?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의 시간표를 잘 조정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그죠?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도하는 내는 과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과제를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왜 과제를 충실히 해야 되냐면, 물론 여러분 내적인 어떤 지식 향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과제로서 출결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죠? 수업 형태에서 보시면 과제로 수업을 확인할 거예요. 출결 사항을. 그래서 중요하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다시 봅시다.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수강인은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에서 8시 반.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듯이 뭡니까? 간식 꼭 먹고 오기까지 진행되는 수업이라 꼭 간식 혹은 저녁 미리 먹기. 배고프면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은 강의형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의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업 과정안에 따라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수업 발표형이 되겠죠? 발표 수업형. 자,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 토의를 하게 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이러한 수업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수업 지도안은 25점, 모의 수업 시연어는 25점, 수업 발표는 25점, 학습 과제는 25점, 이렇게 총 100점이고 이 과정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궁금하죠? 생활기록부에 나는 뭐를 기재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나는 어떤 의미로 또는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지금 댓글로 달아주세요. 과제입니다. 댓글로 달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수업을 듣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댓글로 읽어보셨는데, 자, 각자 이제 서로 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공통점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교사가 되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듣는 이 수업에서 갖춰야 될 몇 가지 교양이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이제 하나의 큰 틀입니다. 처음에는 교육 사례 분석을 하고요. 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사례 분석을 하게 되고,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게 되고, 모의 수업 실현과 그 수업에 대한 평가, 5가지네요. 5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5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교재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5가지를 이 교재를 이용해서 쓰실 거예요. 이 교재. 자, 잘 보이시죠? 그죠? HB 고등학교 교육학. 자, 제가 둔산여고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 교재가 있는데요.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제본을 하셔도 되고요. 개별적으로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것을 파일을 올려 놓을 거예요. 물론 저작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 가서 이제 유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수업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11차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잠깐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교육학,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죠? 교육과정적 측면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육과정도 하나 그 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그 교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수업을 하기 전에 과연 교육학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부터 보겠습니다. 그죠? 자, 교육학의 구성, 다시 말하면 교육학 강론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학 강론요. 우선은 교육학 개론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나타내는 교육학 강론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교육 심리학이 있습니다.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여러분들 혹시 아마 1학년 때 영어 지문에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파블로프라는 사람, 또 인지주의라는 사람, 인지주의 학파들. 자, 이게 자극과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습관이 형성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심리학인데요. 단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을 분석해낸 걸 우리가 교육심리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자면 이렇게 합시다. 자, 교육학 두 번째 교육학 개론에서 뭐 배운다 했습니까?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이런 거 배우고 자 교육심리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바로 지능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인지 또는 습관 뭐 창의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인지에서는 뭐 행동주의와 그다음에 인지주의, 그다음에 뭐 구성주의, 뭐 이런 학파들이 나눠지고요. 임용고시에서도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임용고시에서도요. 자, 그다음에 뭐냐면 교육 철학이라 있습니다. 교육 철학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사회 문화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기능론과 한편으로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이제 줄기차게 배우는 것이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분석 철학이라고 해서 뭐 철학 교육의 현상을 이제 바라보는 철학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틀 같은 것도 배우기 시작할 때요. 배우시길 텐데요. 뭐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석사 박사 들어가서 배우시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교육 현상을 분석해내는 교육 철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사가 있어요. 교육사는 우리 크게 세 개의 단위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한국 교육사, 그다음에 서양 교육사, 그다음에 당연히 동양 교육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교육사에서 막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 이 그리스 시대의 학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대에 이르기 현대로 말하자면 이제 존 듀이까지요. 이러한 그 철학 사조를 이제 교육학의 흐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동양은 여러분들 뭐 공자, 맹자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교육 사상가들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겠죠. 자, 다음에 참고로 이 한국 교육사는요. 여러분들 한국사에 나온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한국사 내용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과 갈등 언어가 사회문화 내용이 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한국 사회문화라든지요. 그죠? 자, 다시요. 자, 사회문화의 내용과 그죠? 그다음에 이게 한국사의 내용이 이렇게 교육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학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뚝 떨어진 독특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그죠? 여러 학문의 융합 과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교육사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교육행정학.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선생님이 이걸 전공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뭐 장학론도 여기 들어가고요. 또는 교사론도 들어가고 뭐 교사론뿐만 아니라 교육 인사론, 교육 재정론, 또 교육 뭐 경제론, 또는 교육 행정에서 뭐 동기론부터 해서 리더십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 행정이에요. 조직론, 교육 조직론, 교육 정책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등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교육학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 이 교육 심리학이 주된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 심리학을 교육학과와 별도의 학과로 뒀습니다. 그죠? 그만큼 교육 심리학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별도 학과가 어디였냐면 교육행정학이에요. 교육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큰 틀이었는데, 이때 또 들어온 학문이 그 다음에 큰 틀의 학문이 뭐냐면 교육과정학입니다. 우리가 그죠? 교육과정론은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교육과정학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교육심리학, 그다음에 교육행정학, 그다음에 교육과정학 이것들이 이문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교육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통계 이렇게 되겠죠. 교육 연구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말하듯이 뭐 평균이 어떻고 뭐 ST 점수, G 점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아는 뭐 분포, 정상 분포, 뭐 편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다루고자 이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질적, 양적 분석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통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요. 잠시만요. 이러면서 자, 교육 설문지 제작 뭐 이런 것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교육비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교육비가 많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 이걸 이용합니다. 그렇죠? 자, 통계는 여러분들 좀 이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4번이고요. 교육 사회학이죠. 미안합니다. 교육 철학에는 분석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좀 헷갈렸네요. 선생님이. 자, 미안합니다. 7, 8, 9 이렇게 되겠죠. 9, 10.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미 우리가 강론에 대해서 이제 다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 실제. 교육 실제는 뭐가 있냐면, 그죠? 교육 현실을 파악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학교 폭력 같은 거, 또는 상담, 평생 교육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심리학의 상담도 들어가고요. 사회학의 평생 교육도 들어가고 학교 폭력도 들어가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교직 과목으로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죠? 2016년부터 그죠? 새로운 교직 과목으로 편승됐다라고 알아두시면 여러분 편합니다. 자, 그래서 대략 이 10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그 내용 지식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 두시려고 한다면요. 머리가 터지죠. 그런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육 심리학이라고 했었죠. 제가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 행정학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과정학. 이 세 개가 큰 축입니다. 그죠? 큰 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적 측면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그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다시요.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 이게 뭐냐면 커리큘럼이 있고 이게 실라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잠시만요. 실러버스가 있는데요. 이게 1차 시분의 수업 과정안이고요. 이것은 한 학기분 조금 장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교육 과정학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죠? 교육 과정학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4월 20일 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자료 개발론적 측면에서 교재 구성의 원리 같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의 목적과 기능, 교육 철학의 기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 교육 사학적 측면을 되게 됐고요. 자, 교육 경제학에서 우리 인적 자본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아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과연 효과적이냐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요. 자,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에서 아까 심리학 지능 검사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연 지능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IQ가 높다라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잠재적 혹은 영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다음에 교육과정 작성하고 여러분들 모의 수업을 하면서 교육통계 연구 방법에서 교직 윤리를 가지는 거.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요, 모의 수업하고요,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운영이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고등학교 교육학 기본 방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좀 아니요 좀 쉰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